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요즘 주식장이 너무 안 좋죠. 안 좋아요. 뭐 삼성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거의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가고 있고 하여튼 많이 빠지기도 하고 거의 박살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유독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삼성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삼성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주가는 좀 빠지긴 빠졌죠. 빠졌어도 그래도 삼성이 제일 포근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좋은 주식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좋은 종목 있으면, 좋은 기업 있으면 공부해가지고 그쪽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난리예요. 패닉바잉이다. 패닉바잉. 지금 2030 주택 가격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주택도 좀 난리잖아. 주택도 주택 가격 상승기에 연끌을 했던 우리 2030 세대 이전 매매 비중이 상당폭 줄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지역 경제 보고서 중에 보니까 지역별 그 주택시장 동향 및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난해 1월 정점으로 계속 감소한다, 그런 거죠. 2030 세대는 주택가격 상승기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인데 이른바 그 패닉바잉을 주도했어요. 패닉바잉.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쫓기도 구매했는데, 문제는 뭐냐,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어요. DSR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DSR 등 그 대출 규제가 강화돼 버리니까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은 7월 정점 대비 한 10%포인트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의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 조정기 중에 그 청년층 매수 비중이 상승기 수준을 밑돌았으나 세종과 대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모두 주택 가격과 월 평균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이라고 하죠. 8월 세종의 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7.9%, 대구는 마이너스 3.3% 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패닉 바잉 한때는 안되는데 요즘 패닉 셀링이라고 했네요. 패닉 셀링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그 빚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시진핑,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중국의 또 증권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 그 대관식 전까지는 주식 대량 매각 자제령을 내렸어요. 자제령. 야, 이거 좋네. 중국은 매각 자제령을 내려가지고 중국의 내외 매체들이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마야 돼. 했다가 작살 나요. 그래서 중국의 기관들도 내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대량 매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매체 보면은 그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번 10월 16일 개막하는 전국 대표대회 그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를 자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통들은 당국이 그 주가의 대폭적인 변동으로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증시가 부진하거나 요동치면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곧 시주석의 사면임 잔치에 찬물이 끼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을 이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 시주석은 집권 연장의 명분 중 하나가 경제 발전에 경제 발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통은 이런 당국의 조치가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자주 나오는 일이라고 전했는데, 중국은 상하이 지수가 3,000선이 깨졌던 지난 4월에도 이제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해요. 당시 그래서 증감 위에서 상장사에게는 자사주 매입,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에는 주식 비중 확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융 긴축을 가속하면서 현재 중국 A주도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제 관영 매체들이 국경절이죠. 국경절이 가까워질수록 A주의 그 상승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거나 아니면 당 대회에서 그 나올 다양한 호재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그렇게 조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하여튼 증감인은 그 문서가 아니라 이제 상하이와 선전 그 거래소에 구두로 이제 구두 창구지도 방식으로 지를 내린 것 같아요. 선전과 상하이 양대 거래소 그 증감에는 이런 보도의 그 확인 문의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 증감이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그 이미 상하이 거래소는 지난 7월 하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당대회 개막 이전에 증시 안정을 유지하고 자본시장이 대폭적이고 급격한 변동을 결단코 막겠다고 표명을 했어요. 함부로 이제 막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로이터 통신은 이날 당국이 성장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우선시하고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은 도전적인 시기다. 투자자들은 사면님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기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고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하고 부동산 부분에 그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시주석 연임 후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응 보면은 좀 뭐 댓글 달아도 약간 좀 그래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 글을. 삼성 3만원 가도 이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하하하. 아니 3만원을 가든 4만원을 가든 무슨 뭘 궁금해. 때가 되면은 모으면 되는 거지.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꼭 이게 삐딱하게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있어. 아니 3분의 1 토막 나는 걸 버티고 앉아서 그걸 진정한 투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그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분할 매수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단가 낮추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주가 좀 빠졌다 해가지고 평가 손실이 좀 커졌다고 해서 그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야, 여러분.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투자도 안 하면서 괜히 은근슬쩍 와가지고 그냥 투자자들과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거 안 넘어가. 내가 무슨 뭐 주가를 맞추겠다고 했어. 주가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야. 하락세 가는 거지.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면서 모으는 수밖에 없어. 이게 싫으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절대 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 재미없어. 재미없지만은 본인 나름대로 장기 투자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재미있게 하면 돼요. 또 본전이 와. 본전 시기 오면은 그때 가서 또 열심히 또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힘들면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 너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좀 인생을 좀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긍정적인 시각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돼. 이분처럼 이런 스타일이면 하지 마. 투자하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고 아니다. 난 그래도 뭐 떨어지면 더 사고 싶다. 모으고 싶다 하면은 떨어질 때 모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 예측은 힘들다는 거야. 주가 예측은 힘들어. 아무도 몰라요. 이재용도 몰라. 삼성전자 그 최고의 그 총수도 몰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국제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그냥 영향을 받는 것 뿐이에요. 뭐 삼성전자의 그 내재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삼성이 뭐 장사를 못 해가지고 완전 엉망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또 시기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또 항상 그래요. 시장 이게 경기란 게 사이클이 있잖아. 호황일 때 있으면 또 불황이 오고 또 불황일 때면 또 호황이 오고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대로 좀 시야를 좀 멀리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가자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그냥 부정적으로 남들 그 잘 안 되면 그 배 아파하는 모습을 뭔가 즐겁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아유 참 보면은 하여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참 그래서 사람은 알면 할수록 내가 볼 때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건 항상 밝고 명량하고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 힘들다면은 좀 기다리다가 이제 본전 정도 오면은 그때 팔고 나가시든지 단기 투자, 뭐 스윙 투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